메가공무원 영어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24년도 국가직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전에 가서 여러분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한 4개년 동안 영어가 굉장히 좀 그래도 쉽게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스타일도 나오면서 뒷부분 독해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 당황 많이 하셨을 텐데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어려웠을 거니까 좀 시험 못 봤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결과 발표될 때까지 조금 마음 안정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시험지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우선 25년도 문항에 나왔던 스타일대로 앞에는 이렇게 좀 평이하게 나왔는데 갑자기 독해 부분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우선 오늘 봤던 시험 전체 출제 유형이랑 난이도 분석 조금 하고 문항별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봤던 국가직 20문제의 영역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 사실 어휘 수거가 같이 합쳐서 어휘기는 한데 제가 좀 유형이 달라서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문법, 그래서 빈칸 하나, 어휘는 밑줄로 이렇게 토탈 5개가 나왔죠. 자, 그다음 문법은 밑줄, 그 다음에 영작형이 우리말 영작형 하나 나왔고요. 생활영어는 작년부터 갑자기 3개로 고정이 됐죠. 근데 다 이디엄 수거 빠지고 25년도 예시문항에 나왔던 것처럼 해석형으로 세 문항이 출제가 돼서 얘는 그냥 난이도 중하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독해가 문항수가 예전에는 이제 생활영어가 2문제일 때는 꼬박꼬박 10개가 출제됐는데 위에 어휘 수거 부분도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생활영어도 3문제가 딱 이렇게 안착이 되면서 독해가 한 8개, 9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독해도 한 문제 정도 약간 되게 어렵다 이런 거보다 답 찾기 조금 까다롭다? 이런 게 하나 정도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지문도 어렵고 나와 있는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보면 어휘 수거는 합쳐서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기는 좀 5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빼고는 여러분이 3개 이상은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실히 공부를 하셨으면. 그래서 난이도를 중하 요 정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려웠죠. 하나 해석해도 안 나오는 게 있어서. 그 다음에 문법은 애매한 게 하나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좀 되게 무난하게 그 밑줄 하나도 없는 영작이 아니라 이번에는 영작에도 밑줄을 적고 우리말 영작으로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한글도 없고 밑줄도 없이 영작을 낸 게 가장 어려운 유형인데 그 유형은 피해서 냈으니까 적어도 포인트 정도는 알 수 있게 냈으니까 제가 난이도를 하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생활영어는 중하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하를 주지 않고 중을 준 건 그래도 여러분 뭐 이디엄은 없는데 읽느라 시간이 좀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 정도 잡았고 독해는 여러분이 가서 식겁하셨죠. 저도 좀 식겁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4년 내내 갑자기 올해 독해를 너무 어렵게 줘서. 근데 여러분 25년도 예시문항에 대해서 제가 그 출제기조 전환 강연했던 게 지금 업로드 되어 있죠. 나중에 이제 내년도 시험을 또 응시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로 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서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1에서 13번, 14번까지 어휘, 문법, 생활영어, 영어를 되게 평이하게 낸다는 건 당연히 변별력은 독해 파트에서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리고 시험이 쉽다라고 하면 더 어려운 문제는 고득점을 쳐야 한다는 이제 문제가 남는다라고 제가 문제점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앞이 쉬우니까 뒤가. 근데 좀 약간 저도 배신감이 들었던 게 분명히 생활영어나 이런 데서 이디엄 빼고 어려운 어휘를 빼고 25년도는 외울 범위를 줄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해 지문에 나온 어휘나 구문을 보면 되게 복잡하고 단어도 되게 어려운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러면 사실 또 그렇게 많이 줄여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또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5년 만인 것 같아요. 5년 반에 독해가 되게 어렵게 나왔고 앞에는 중하 정도 전체 난이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만 어려운 게 아니죠. 다른 친구들도 어려웠을 거니까 점수 발표될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 막 자책하고 미리 다 놔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 쉬운 거보다는 여러분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게 나아요. 왜냐면 쉬우면 다 잘 봐요, 다. 점수는 고득점인데 합격이 안 돼요. 그런데 시험이 좀 어렵다 싶으면 생각보다 나 예전보다 시험 못 봤어 라고 해도 합격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을 생각한다면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이 오히려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자, 문항별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우선 선택지의 1번은 발표 단어입니다. distinct라고 하면 뚜렷한, 구별되는 이런 뜻이고요. 자, distorted도 왜곡된이라고 되게 중요한 단어죠. 자, 그 다음 interrelated는 상호 관련된, 그 다음 independent는 독립적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늘 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휘 수업할 때 팁을 알려드린 게 있죠.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서로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 중에 답이 될 확률이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매번은 아닙니다. 풀어야지. 단어를 외우고 해석을 해서 풀어야 하는데 그래도 어렵고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선지에 이렇게 반의어 관계, 상호 관련된 것과 독립적인 건 개별적이란 얘기죠. 별개란 얘기. 반의어 관계에 있는 것 중에 답될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확률이 80%라고 했습니다. 얘도 그 경우죠.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문장에서 주제어가 language arts죠. 언어 예술. 자, 분명히 자 빈칸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얘가 여기서 한 문장이 끝나고요. 자, either A or B에 들어가 있죠. either A or B. A 또는 B 둘 중에 하나에 서 있지 않다. 부정어로 시작했으니까 얘는 부정문입니다. 자, 분명히 언어 예술의 어떤 부분도 stands alone, either in learning, 학습이나 혹은 교육, 가르치는 것 둘 중에 하나에 서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쪽이거나 이쪽이 아니래요. 자, 그걸 가지고 다음 문장을 보시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다음에 보고,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채우면 어떻다는 거죠? 각각 별개로 있는 게 아니면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얘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단어들도 그렇고. 자, 2번 보겠습니다. conceal이라는 단어는 아주 기초, 기본 단어입니다. 감추다라는 뜻인데 여기 지금 pp로 들어갔으니까 자, 숨겨진, 걔가 가장 근접한 단어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hidden. 자, spent는 소비된, 3번에 invested는 투자된, delivered 배달된, 전달된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여러분 원래 alleviate 얘하고 지금 같은 말이죠. appease가. 자, 얘가 밑줄로 되게 많이 출제됐던 기출 어휘입니다. 물론 독해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참 얘 나오다가 그 다음 바뀐 단어가 지금 나오는 appease. 완화시키다. 덜어주다죠. 자, 얘하고 독해도 자주 나오죠. soothe. 요거 세 개가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기출 어휘 중에 유명한 것들은 제 수업을 들었던 다른 교수님이 수업을 들었던 아마 정리를 해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자, 2번의 counter는 반박하다 이런 뜻이고요. enlighten, 계몽시키다. 4번 assimilate는 비슷한, similar가 들어가 있어서 얘는 뭐뭐와 비슷해지다, 한자로 동화되다라는 동사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수업을 마치고 그동안 기본 이론이 있기는 했는데 계속 이제 수업을 뭐 8T, 10T 이렇게 하다가 4T 하니까 한동안 하다가 그런가 또 주말 동안에는 수업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오늘까지 금토 어제 오늘 수업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말을 해서 그런데 목도 잠기고 발음도 꼬이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플레이다운 보실게요. 기출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여러분 얘는 독해 지문에는 간간히 나오는 단어입니다. 플레이다운이 경시하다, 무시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면, 자, 밑줄 친 단어나 수거를 모르면 우리가 얘를 빈칸으로 놓고 이제 해석을 해서 푸셔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뒤에 있는 게 해석이 잘 안 돼서 얘는 틀릴 수 있는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번은. 자, 여태까지 1, 2, 3번은 맞추셔야 되는 문제고요. 4번은 틀릴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만약에 플레이다운이 무시하다, 경시하다, 깎아내리다 이 뜻을 알았다면 4번 과소평가하다 4번으로 답이 바로 갈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 수거 시험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얘를 딱히 뜻을 외웠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맥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 자, 센터의 관리자들은요. 문제를 빈칸하고 saying 대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접속사 대생략이죠. They are typical of 얘가 전형적인이죠. be typical of 하면 주어가 무엇의 전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문맥상 대에는 지금 문제들이겠죠. 자, 문제들이 스타트업 오퍼레이션. 저도 앞뒤 문맥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신생회사, 이제 막 시작을 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 신생회사, 그 기업의 운영의 그 문제들이 전형이라고 말한다. 이런 문맥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앞뒤 문맥도 없고 그래서 얘는 틀릴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답 4번이고요. 자, 1번 중요한 단어죠. discern 이미 출제됐고 구별하다, 식별하다. 자, dissatisfy는 만족시키지 못하다일 거고요. 자, underline이라고 하면 여러분 밑줄 긋다예요. 우리 책에서 밑줄을 긋는 이유는 걔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밑줄 긋다, 강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4번은 틀릴 소지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5번 보실게요. 5번도 틀릴 소지가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겉을 사전 찾으시면 내장이라고 나와요. 이 gut라는 겉가. 그런데 사실 회화체 표현에서 gut라고 하면 우리 배짱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have the gut 하면 뭐뭐 할 배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럴 용기가 있다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알면 정답은 4번인데 또 얘를 못 봤을 거니까 우리는 이제 빈칸입니다. She worked diligently. 그녀는 근면하게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고 앞에가 여러분 성실이란 거 플러스죠. 그리고 and가 나왔으니까 순접이니까 자 뒤의 내용은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로 맥락이 가야 되는 거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빈칸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겉을 가지고 있었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여기가 뉘앙스가 플러스라는 건 감이 와야 돼요. 그래도 못 맞춰요. 선택지에서 플러스가 3개나 되죠. 마이너스는 1번입니다. be anxious라고 하면 얘는 걱정하다 이런 뜻이니까 얘만 나가리고요. 운이 좋은, 평판 있는, 명성 있는, 그 다음 용기가 있는 셋 다 플러스라 얘도 여러분 찍기 곤란한, 잘못 찍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앞 페이지에 4번하고 5번은 여러분이 자주 보던 것도 아니고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거나 해서 4, 5번은 틀릴 소지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아무튼 뭐뭐 할 배짱이 있다라는 뜻으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어법 문제 가겠습니다. despite의 밑줄 같습니다. 얘는 품사가 전치사죠. 뒤에 belief, 믿음, 명사 왔으니까 1번은 맞죠. 자, 2번 도즈의 밑줄 같죠. 그럼 여러분 저는 얘 출제 포인트를 이렇게 얘기해요. 대도즈, 수일치.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얘를 발표를 3개 칩니다. 그러면서 매번 이번 시즌 내내 한 게 대도즈, 수일치 정말 자주 나와서 발표가 3개인데 지금 안 나온 지 좀 됐어. 제가 이랬거든요. 나올 때 됐는데 작년부터 그랬어요. 나왔죠. 자, 그러면 대도즈, 수일치는 해석해서 이 도즈가 지칭하는 걸 찾아서 단수면 대, 복수면 도즈. 그게 수일치예요. 포인트가. 자, 보겠습니다. 얘가 지칭하는 게 뭔지. that 이하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the quality of all the houses. 자, 더 낡은 집의 퀄리티가 현대 집들의 퀄리티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퀄리티가 단수명사 형태니까 도즈가 아니라 that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얘는 틀렸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여러분 compared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PP인 거죠. PP가 맞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부터 봐야 될 건데 자, despite부터 여기 컴마까지 끝나고요. The foundation of most pre-20th century houses. 자, 20세기 이전 집들의 대부분의 토대는 dramatically shallow, 극적으로 되게 얕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집들과 비교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교될 때 된다면이니까 3번은 맞는 거죠. 잘 쓴 거고. 자, 4번 볼게요. 대도즈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도즈도 어쨌든 대명사죠. 대어도 소유격인데 대명사 출신이죠. 대명사의 밑줄 가면 다 포인트가 수일치예요. 그래서 해석해서 얘가 지칭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주어가 20세기 이전 집들의 토대, 기초죠. 기초. 어떻게 했고 and 여기 지금 주어가 생략됐으니까 똑같은 주어죠. 그죠? 자, 20세기 이전 집들의 토대는요. have only stood the test of time. 시간이라는 실험을 견뎌왔다. 자, stand가 서다인데 지금 뒤에 목적어 떴으면 얘는 견디다라는 타동사로 쓰인 겁니다. 자, 뭐 때문에? 그것들의 자, 목조, 구조, 목재 구조의 유연성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목재 구조죠? 집들이지, 집들. houses. 그러니까 대어는 houses 를 받는 걸로 맞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난이도 하였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1번이 옛날에 지방직 마지막으로 출제된 게 한 3, 4년은 된 것 같아요. 지방직 7급 어법으로 나오고 안 나왔는데 1번을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얘는 속어법에 의해서 어색한 건 정답이 1번으로 가는 거죠. 자, 우선 얘 내비두고요. 2, 3, 4를 보겠습니다. 2, 3, 4는 밑줄도 있고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once는 여기서 지금 여러분 once 다음에 얘가 과거동사일 리 없지. 그렇잖아요. 접속사 아시죠?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접속사 뒤에 PP,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입니다. 그럼 지금 분사구문 PP 맞냐는 건데 confirm은 확인하다, 입증하다고요. 의미상 주어가 뒤에 나오는 주문이에요. 주문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잘 쓴 거예요. 일단 확인이 되면 주문이 보내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당신의 주소로 배달을 위해. 2번 보겠습니다.
provided나 providing은 접속사입니다. 뒤에 대주어 동사를 써도 되고요. 대생략하고 주어 동사가 바로 와도 되는 if하고 똑같은 뜻의 조건부사절 접속사로 지금 잘 썼습니다. 자, 만약에 페리가 정각에 떠난다면 이런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아침까지 하버, 항구에 도착할 것이다. 자, 내려와서 4번 보겠습니다. as 사이에 원래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써야 돼요. 그런데 명사를 쓴다라고 하면 어순이 형, 명, 요 어순으로 써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much가 많은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는 여러분 외워야지. 얘는 불가산 명사죠. 그러니까 어언을 붙일 수 없고 뉴스가 바로 온 케이스로 얘는 맞는 거예요. 지금 뭐 새는 명사여야 형어명의 어순으로 갈 건데 얘가 불가산이니까 관사어를 쓸 일이 없잖아. 그럼 그냥 형용사 명사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불가산 앞에 많은은 many가 아니라 much 써야 되죠. 그것도 지금 잘 썼습니다. 얘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2, 3, 4가 다 맞으니까 어법상 옳지 않은 건 1번이 됩니다. 자, 소거법에 의해서 얘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해설이니까 자, still more가 무슨 뜻이냐면 still more가 있고 여러분 still less가 있어요. 둘 다 뜻은 같아. 무엇은 더군다나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들은 시를 읽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를 읽는 데는 관심이 없고 더군다나 writing, 쓰는 데는 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still more도 있고 still less도 있다 그랬죠. 같은 뜻이지만 still more는 긍정문 뒤에다가 씁니다. 하물며 무엇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뜻인데 근데 지금은 앞에 보시면 not 부정문이죠. 그러면 똑같은 뜻이지만 still less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는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1번이 답이죠. We're glad, 우리가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 다음에 glad가 지금 기쁜이죠. 그러니까 뭐 실망한 disappointed 이런 거 나와도 되고 논란, surprised도 나와도 되고 glad, 기쁜 뭐 분사든 뭐든 이렇게 감정 형용사나 감정 분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요. 대절을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뭐냐면 이러이러해서 기분이 뭐 기쁘다, 실망했다, 놀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감정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나 대절은 왜 이런 기분을 갖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형용사 뒤에는 투부정사나 대절이 옵니다. 그래서 잘 썼어요. 자, 우리는 기쁘답니다. 왜? The number of applicants, 지원자들의 숫자가 증가 중이라서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주어 자리에 the number of면 뭐뭐들의 숫자는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라 is, 수일치 잘 썼네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지금 the number of 수일치를 묻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옮긴 거 1번입니다. 자, 이 중에 밑에 2, 3번은 아실 거고요. 사실 4번은 여러분 얘도 어법은 1, 4번 중에 좀 아리까리 하다가 이 잘못 4번 찍으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더 넘버 오브는 너무 유명하잖아. 더 넘버 오브 주어 자리에 오면 단수 취급. 4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는 확실하죠. 그죠? 얘는 포인트 뭔지도 모르겠고. 네,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왜 틀렸냐? 어고 나오면 무슨 시제죠? 과거. 그래서 현재 완료 쓸 수 없는 거죠. 과거로 고쳐야 되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딱 봐도 출제 포인트가 일단 관계대명사 그 유명한 위치죠. 자, 구문 분석을 좀 해보면 the bed가 주어고요. which he slept last night. 어젯밤 그가 잔 침대는 자, 수일치 잘 썼죠? 상당히 편안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위치 맞는지 봐야죠. 위치 다음은 불완전절입니다. 그런데 he slept가 주어 자동사예요. 그럼 얘는 완전절이란 얘기죠. 자, 완전절 앞에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쓰셔야죠. 그래서 이 위치는 고치는 방법이 관계부사로 갈 거다 where 하셔도 되고요. 자, 침대 위에서 잔 거니까 on 위치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뒤에가 완전절이라 관계대명사는 쓸 수 없다. 자, 2, 3번은 여러분이 확실히 틀린 거 아셔야 되고요. 자, 4번은 어디가 틀렸냐? 그들이 신년 인사를 교환했답니다. 자, 이치하더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도 작년 국가직에도 여러분 부정대명사가 나왔죠. 근데 이 부정대명사 관용 표현이에요. 자, 서로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치하더가 있고요. 원, 어나더가 있어요. 둘 다 우리말로 서로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2명일 때, 그 다음 원 어나더는 3명일 때 쓰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셋 이상일 때. 근데 여러분 지금 2명이면 both나 either를 주어로 썼겠죠. 근데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셋 이상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가 이치하더가 아니라 원, 어나더로 고쳐야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좀 몰라도 1번에 더 넘버 오브가 확실해서 얘는 여러분이 1번 답 체크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9번 가실게요. 9번 생활영어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메신저 주고받는 그 그림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여기다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빈칸으로 타이핑만 쳤습니다. 자, 뭐 이디엄 수가 없으니까 더 편하죠. 읽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빈칸 문제, 특히 이 생활영어의 빈칸 문제는요. 빈칸 바로 뒤에가 정답의 근거죠. 얘만 아시면 답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it will take, it takes 여기에 되게 익숙하죠. it takes 다음에 보통 시간 나오죠. it takes 2 hours 이러면 2시간 걸린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시간 걸리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그것이 너를 데려갈 거래요. 이 it to 가주어 진주어 아니고요. 뒤에 장소 나오잖아. 자, 그것이 당신을 데려갈 겁니다. 어디로? 모든 주요 포인트로 그 도시에 있는 흥미로운 모든 주요 장소, 포인트 지점에 당신을 데려다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부분에 별로 없으니까 이게 읽어보시면 지금 그리고 대화문도 브라이언하고 에이스 투어라고 했으니까 지금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메신저 대화문인 거죠. 자, 그래서 자, it을 찾아야 돼. 대명사 그것이 당신을 모든 주요 지점으로 데려갈 거다 했으니까 이 it이 위에 나오는 빈칸을 가리키거나 빈칸에 있던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당신을 주요 지점으로 데려갈 거냐? 자, 1번 보겠습니다. How long is the tour? 라고 하면 투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이런 뜻이죠. 아웃이고요. 지금 시간 걸린다가 아니죠. What does the city tour include? 자, city tour는 무엇을 포함하나요? 그 다음 3번 Do you have a list of tour packages? 투어 패키지 목록을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4번 Can you recommend a good tour guide book? 자, 좋은 투어 가이드 북을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석만 된다면 어울리는 건 투어 가이드가 포함하는 게 뭐냐? 자, 시티 투어 가이드, 죄송해요. 시티 투어가 포함하는 게 무엇이냐 해서 이 시티 투어를 빈칸 다음에서 it으로 받고 있는 거죠. 시티 투어가 모든 그 도시의 흥미로운 주요 지점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 빈칸이 밑에 부분에 있고요. 얘도 읽어보시면 결정적 힌트는 바로 빈칸 뒤 여기가 되겠죠. I'm afraid, 유감이지만 무료 배달 서비스는 no longer available. 더 이상 이용 불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랬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는 뭐라고 했을까? 이제 무료는 안 돼요 라고 했으니까 무료가 가능할까요? 라를 물어봤겠죠. 그런데 밑에 여러분 free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지 않았어요.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wait a minute. 잠깐만요. I thought, 저는 생각했는데요. The delivery cost, 배달 비용이 were at your dispense. 자, dispense가 비용 지출이죠. 당신의 비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얘기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배달비를 내는 걸로 알았는데요. 그랬더니 무료 딜리버리 서비스는 이제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이제 우리가 무료로 배달 안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울리는 건 4번입니다. 자, 1번 보실게요. 해석이나 좀 해보죠. I see. 알겠습니다. When will we be getting the invoice from you? 자, invoice가 송장, 거래 명세서 같은 걸 말해요. 자, 제가 당신에게서 거래 명세서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2번, 우리 부서는 may not be able to pay within 2 weeks. 2주 이내에 자, 값을 지불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3번, can you send the payment to your business account on Monday? 자, 월요일 날 우리가 페이먼트를 당신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보내도 될까요? 라고 비즈니스 어카운트 계좌겠죠. 사업체 계좌에 보내도 될까요? 이런 뜻인데, 자, 무료 딜리버리 서비스가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에 맞는 걸로 나올 수 있는 위에 들어갈 말은 4번인 거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시 마지막 생활영어네요. 자, 얘는 그냥 여기부터, 얘도 여기가 힌트기는 한데 이게 가정법이라 얘는 앞에를 좀 읽어야 이게 뭘 안 하겠다는 건지 대충 감이 오겠죠. 자, have you found your phone? 너 전화기 찾았어? 불행하게도 못 찾았어. I'm still looking for it. 여전히 찾고 있어. Have you contacted the subway's lost and found office? 자, lost and found office가 분실물 보관센터죠. 너 지하철 분실물 보관센터에 연락해봤어? 그랬더니 얘가 했다 아니면 안 했다 둘 중에 하나를 말하겠죠. 자, 내가 너라면 난 그거 먼저 했을 거야. 여러분 first는요. 정관사 더를 붙이면 첫 번째라는 뜻인데 지금 정관사 더가 없죠. 부사로 쓸 때는 먼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먼저가 자연스러워요. 내가 너라면 난 그거 먼저 했을 거야. 자, 대명사 대시 가리키는 건 위에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먼저 연락해 보는 걸 먼저 했을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내가 너라면 먼저 그거부터 했을 것이다 했으니까 얘 지금 안 한 거죠. 자, 위에 나오는 B는 분실물 센터에 연락을 안 해본 거죠. 자, 그러니까 3번이죠. I haven't done that yet, actually. 사실 아직 분실물 센터에 연락 안 해봤어. 내가 너라면 그거부터 할 텐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정답 3번이고요. 1번 볼게요. 자, 전화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곳에 갔었어. 자, stop by는 여러분 생활 영어에 되게 많이 나왔던 이디엄인데 사실 이건 그냥 독해에도 나오는 수거 정도로 이제는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 사무실에 잠깐 들렸었어. 4번 try ing는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죠. 나 여기저기 다 한번 찾아봤어 이런 뜻입니다. 자, 뭐 대단한 이디엄 없고요. 정답은 쉽게 3번으로 갑니다. 자, 12번입니다. 일치불일치 문제인데 이게 실용문이 나와 있는 약간 토익 스타일의 일치불일치죠. 자, 이런 문제가 옛날에 기출에 한두 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고 뭐 사실 그냥 일반 설명문보다 오히려 더 찾기 쉬운 부분도 있죠. 막 이렇게 제목은 큰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일치불일치는 보통 3, 4번에 답이 몰려 있으니까 4번부터 들이댄다. 그죠? 자, 입장권은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온라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여기 부분에 딱히 나와 있진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목해 주세요. NEWE tickets in advance. in advance가 미리, 사전에죠. 미리 이 NEWE 티켓을 구매하는 것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Entry into all exhibition. 모든 전시회의 입장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NEWE 조직자들은 may discontinue in-person ticket sales. 자, 개인적으로 티켓 판매하는 것을 중단할 겁니다. 그럼 사실은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는 말을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대놓고 온라인만 된다는 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뒤에가 여러분 구조가 되게 이상하죠. 이 organizers가 주어, may discontinue가 동사인데 뭐야? 동사가 또 나왔죠. 그죠? 자, 얘는 여러분 가정법 미래 if 주어 should에서 접속사 if를 생략하고 도치한 가정법 미래 도치문입니다. 자, if절에 들어간 should, 가정법 미래의 should는 가능성 희박을 나타내서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죠. 자, 혹시 베뉴가 이 공연장이나 이런 장소를 말해요. 여기는 전시회장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원래 얘가 any venue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hould reach에서 얘가 동사인데 얘는 목적어고요. should가 지금 도치되느라 앞으로 간 거죠. 자, 어떤 이 전시회 장소라도 수용 능력에 도달하면, 혹시 수용 능력에 도달하면, 이게 직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전시회마다 한 번에 받을 수 인원이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정해져 있겠죠. 근데 50명인데 50명 다 찼어. 티켓 다 팔렸어. 이제 그러면 더 이상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건 중단하겠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일치하는 거 묻는 거죠. 자, 밑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행사장을 닫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에 보시면 그게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공연장, 행사장은요. 비가 오나 밝을 때나 햇빛이 비칠 때나 비가 올 때나 다 오픈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일치하는 거는 3번도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공연과 강연의 입장은 선착순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표현을 아셔야 되는데 위에 나오죠. 예. first come, 먼저 오는 사람. 자, 여기도 first가 먼저라는 뜻이네요. 먼저 오면 먼저 대접을 받는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선착순이라는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위에 10세 어린이는 입장료 40불이 아니라 성인이 40불이고요. 자, 맨 처음에 나오죠. 그죠? kids under라고 나오나요? kids 10 and under. 자, 10세 미만의 아이들은요, free, 공짜라고 했으니까 40불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죠? 네, 공연, 강연의 입장은 선착순이다. 요게 일치하는 진술이었습니다. 자, 13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여러분, 이거를 인류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발음하기도 어려운 소설도 나오고. 자, 여러분 일치불일치는 제가 PPT에서 위치를 잘 못 찾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일치불일치 문제는 답이 1, 2번에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3, 4번이라 4번 진술을 읽고 올라가서 지문 후반부, 3번 읽고 또 그 위에 찾고 1, 2번은 지문 전반부에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 찾으면 더 읽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 어휘 문제였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전문을 한번 해석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뒤에 또 촬영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문 해석은 아니고 필요한 건 뒤에 전문 해석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답의 근거만 찾을게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25년도 예시문항에서 기본 수능 어휘 정도, 그 정도 수거 뭐 이런 거를 어휘 시험에서 묻고 일단 출제된 걸로 봤을 때는 예시문항에서는 그리고 어려운 어휘 빠졌고요. 그 다음에 생활영어에 우리가 외우느라 힘들었던 수거 이디엄 빠져서 그 부분 되게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배신감 들었다고 했잖아요. 앞부분은 평이하게 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뒷부분 독해 지문이 너무 어렵고 독해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 수준도 되게 어렵죠. 소재 자체도 되게 어렵지만. 근데 그러니까 또 공부를 너무 또 수능 수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준만 딱 맞춰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독해를 풀면서. 자, 우선은 4번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얘 지금 묻는 게 일치하지 않는 거 물었습니다. 오이디푸스 king. 자, 오이디푸스 왕은요, represents the classical Athenian tragedy. 자, 뭘 대표하냐면 아테네 고전 비극을 대표한다. 여러분 지문에 그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그냥 나와 있죠, 여기. It is regarded as 그것은 여겨진다. 최고의 본보기 예시로 고전 아테네 트레지디로라고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4번은 본문과 일치하는 진술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The Band Plays, The Band 연극은요 창조되었습니다. In time order, 무슨 순서로? 시간 순서. 그죠? 자, 그런데 위에 time order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요. chronological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러분 본문에서 밑에서 하나, 둘, 세 줄 올라가시면 끝에 out of chronological or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래오래전 기출어이거든요. 근데 뭐 기출에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자, out of면 벗어난 거죠, 그죠? 무엇을 벗어났냐면, 자, chronological이 이게 chron이라는 어근이 여러분 시간이라는 어근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간 순서의 연대 순의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시간 순서야. 어려운 말로 본문에 chronological 되어 있고 밑에 time order로 바꿔놓은 거죠. 거기를 벗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시간 순서를 따른 게 아니죠. 정답은 그래서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죠. 예, 3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문 위에 찾으면 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자, 밑에 14번 주제 보겠습니다. 아유, 주제 되게 어려웠죠, 그죠? 주제 보통은 여러분 뭐 therefore, however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게 주제문 뭐 이렇게 드러나게 여태까지 되게 쉽게 난이도 쉽게 나왔는데 오늘은 주제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위에 거보다 위에 건 그래도 단어 알면 맞출 수 있는 건데 얘는 여러분 해석도 어렵고 소재도 어렵고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은 뭐지? 뭐 이런 거라 얘는 전문 해석을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기억할 거 주제 제목 요지는요. 지문의 일부가 아니라 글 전체를 포괄하는 게 정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밑에 주제 제목 요지 선택지를 먼저 보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를 봐서 선지 내용이 들어올 때는 선지가 짧다거나 쉬울 때는 대충 읽으면 아 무엇에 관한 글이겠구나 느낌이 오죠. 그걸 알고 올라가는 게 훨씬 좋은데 밑에 단어가 너무 어렵고 해석이 안 되거나 선택지가 되게 긴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선지 읽다가 세월이 다가. 그땐 위에서 지문을 읽고 내려오는 게 빠릅니다. 올라가실게요. 얘는 정말로 여러분 해석 실력이 아니라 독해 실력을 좀 요하는 문제였어요. 자, it seems incredible. 가주어 진주네요. 진주어네요. 자, 대절이 믿을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One man could be responsible for opening our eyes to an entire culture. 자, 한 사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줘요. 어디에? 전체 문화에 한 사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데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 믿을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즉 놀라운 것 같아 보인다 이 뜻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한 사람이 우리 눈을 뜨게 해준대. 어디에 대한? 전체 문화에 대한 우리의 눈을 한 사람이 뜨게 해준대요. 근데 되게 놀랍다 했습니다. 하지만 자, British archaeologist Arthur Evans, 영국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가 성공적으로 자, excavate, 어휘 시험에도 나왔죠? 발굴하답니다. 발굴할 때까지. 자, ruins가 폐허, 유적이에요. of the palace of Knossos on the island of 영어 발음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크레타 섬이라고 세계사에 나오죠. 저 지중해 쪽에 그죠? 자, 크레타 섬에 크노소스 궁전이죠. 크노소스 궁의 폐허를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발견할 때까지, 하지만 그때까지 the great Minoan culture of the Mediterranean, 얘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미노스 문화. 자, 위대한 지중해 미노스 문화는 was more legend than the fact. 자, 비교급 자체가 강조 구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밑줄 긋어요. 근데 사실 해석을 해도 자, 사실보다는 더 레전드, 전설에 가까웠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빨리 읽는 게 수가 아니고요. 무슨 내용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을
이어가셔야 돼요. 해석할 때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읽었는데 몰라? 또 넘어가. 읽었는데 또 몰라? 어떡해? 또 넘어가.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문을 2번, 3번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시험장에서 쉬운 일은 아닌데 평소에 독해하실 때도 지문의 내용이 어려우면 읽고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고 다음 줄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어떤 영국의 고고학자가 발굴을 했대요. 저기 그 지중해 쪽에 있는 크레타 섬에 있는 크노소스 궁에서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그 지중해의 미노안 컬처, 위대한 미노안 컬처가 사실이라기보다는 더 전설에 가깝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됐대요. 이 사람이 알게 됐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발굴을 했을 때 이 미노안 문화는 사실이라기보다는 더 전설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내려갈게요. 제가 밑줄 친 이유는 원래 비교급 나오는 문장, 강조 표현으로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또 최상급도 나오네요. 정말로 It's most famed resident. 자, 그곳에 가장 명성 있는, 유명한이겠죠. 잘 알려져 있는 거주자는 누구였냐면, 자, 신화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자, 어딘지 알겠죠? 그 크레타 섬. 크레타 섬에 살았던 사람이 신화의 창조물이었대요. 자, 그 신화의 창조물 그게 뭔데? The half-man, 반은 인간이고요. 반은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크레타 섬에 있는 거주자였는데 said to have lived under the palace of mythical king 미노스. 미노스 왕, 신화에 나오는 미노스 왕의 궁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반은 황소, 반은 인간. 이게 진짜 신화적인 인물이죠. 자, 하지만 또 번나오네요. 에반스가 증명한 것처럼 이 리엄이라는 단어 좀 어렵죠. 영역,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고학자 에반스가 증명했듯이 이 왕국은요, was no myth. 자, 부정어 나오는 게 강조편이죠. 전설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되세요. 자, 크레타 섬의 이 반인 반수죠. 반은 짐승이니까, 그죠? 이게 신화였단 말이죠. 사실이라기보다는 신화에 더 가깝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이 아니고 신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입증을 해보니까 어떻대요, 지금? 자, 이 왕국은 전혀 신화가 아니었대요. 그럼 현실이었다는 얘기죠. 다 뒤에 볼게요. In a series of excavations in the early years of the 20th century. 자, 20세기 초반기에 있었던 일련의 발굴에서 에반스라는 고고학자가 found a trove, 원래 보물창고 이런 뜻입니다. trove of artifacts from the Minoan age. 자, 그 미노스 시대? 저도 여러분 세계사 다 까먹어가지고. 자, 아무튼 그 시대에 아리팩트가 인공물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뭐 집이 됐던 건물이 됐던 책이 됐던 이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인공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대에 인공물의 저장고를 에반스가 발견했대요. 자, 신화라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 발굴을 해서 그걸 발굴을 했대. 그럼 이게 신화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신화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이 고고학자가 발굴을 함으로써 알게 됐다는 거죠. 현실이었다. 자, 그런데 그것은요, reached its height, 높이가 이게 자, 기원전 1900년에서 1450년에 이르는 그 범위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이트는 높인데? 자, 아무튼 뒤에 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쌓아둔 것들의 높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그래서 뭘 발견했냐? 자, 땡땡이의 역할은 즉 다시 말해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 for example의 뜻이에요. 뒤에 지금 예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도대체 거기 가가지고 에반스가 뭘 발굴했는데 자, 보석도 발굴했고요. 그 다음에 carving, 조각도 발견했고 pottery, 도기류죠. 그릇들. 그 다음에 altar, 제단입니다. shaped like bull's horns, 황소의 뿔처럼 모양이 생긴 그런 제단도 발견했고요. wall paintings, 자, showing Minoan life. 자, 그 미노스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도 발굴했대요. 자,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사실이라기보다는 뭐 레전드, 전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굴을 해보니까 이게 전설이 아니라 이게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신한 줄 알았는데 그 전설이거나 신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다가 글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걸 전부 포괄하는 게 주제문으로 가야 되겠죠. 1번 보실게요. 자, 왕 미노스의 성공적인 발굴. 여러분 이거는 전문을 포괄하지도 못하지만 지금 잘못됐죠. 왕 미노스의 발굴이 아니지. 에반스가 발굴한 거죠. 자, 그 다음 appreciate, 이해하다, 평가하다, 감사하다인데 여기서는 이해하다 아니면 평가하다겠죠. 자, 미노안 시대의 인공물을 이해하기. 3번 볼게요. magnificence면 웅장함, 장엄함, 훌륭함입니다. 크레타 섬의 궁전의 웅장함. 아니죠. 이게 지금 발굴물을 보고 이게 우리가 신화인 줄 알았는데 신화가 아니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크레타 섬에 있는 그 미노스 시대의 궁이 되게 훌륭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자, 4번 볼게요.
자, bringing the Minoan culture to the realm of reality. 자, 요거죠. 약간 좀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신화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섬에 가서 발굴해봤더니 신화가 아니라 이런 다 증거들이 실제였다는,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었다라는 걸 지금 이 사람이 끌어낸 거죠. 그래서 얘도 지금 인공물을 이해하는 건 아니죠. 인공물이 이런 게 있었다라고 말한 거지 이 글이 이 인공물을 평가를 하거나 이해하는 게 글 전체의 기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거법에 의하면 가장 적합한 건 4번이 되는 거죠. 주제문이 한 문장으로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읽고 여러분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찾아야 하니까 독해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단어도 어렵고 소재도 조금 익숙하지 않은 소재였습니다. 난이도 상 맞고요. 자, 15번 글의 제목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부터 읽을 거예요. 자, 앞에 보시면 돈 얘기인 건 알 수 있죠. 자, 첫 줄에 currency, 화폐가 나왔고요. 자, 글의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읽고 왔을 거니까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돈, 나쁜 돈은 원래 돈을 만들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동전을 만들어요. 그러면 뭐 순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스토리가 그거죠. 밑에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왕이 전쟁을 통해서 재산을 다 보물을 잃어버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화폐들, 그 동전의 순도를 떨어뜨려서 이제 돈을 빼돌린다. 이런 문맥입니다. 그래서 전 여기부터 읽을 거예요. 자, 이 글의 제목. 주제나 제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주제 제목으로 뜨겠죠. 그죠? 자, no one spent the good coin. 어느 누구도 좋은 동전을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그냥 간직했고요. 따라서 the good coin. 좋은 동전은 was driven out of circulation. 자, circulation이 여기서는 순환이니까 화폐의 뭐라고 해야 되죠? 화폐의 순환? 유통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죠? 자, 화폐 어느 누구도 좋은 동전을 쓰지 않고 그걸 킵해서 따라서 좋은 동전은 was driven, 내몰렸습니다. 어디 밖으로? 유통 밖으로. 그러니까 유통되지 않았다는 거지. 다 그냥 집에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간직하고 있으니까 돈이 돌아야 되는데 유통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into a hold. 자, 전부 다 갇혀버렸다는 얘기죠. Meanwhile, 한편 그러는 동안에 자, issue라는 동사는 여러분 논쟁점, 화제거리만 여러분 아실 텐데 issue 동사 뜻을 알아야 돼요. 발행하다, 발부하다, 발간하다요. 여기서는 화폐를 발간하는 거죠. 그래서 issuer가 발행자라는 뜻입니다. 화폐 발행자. 자, 화폐 발행자가 누군데? 일반적으로는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면 who had lost his treasure on interminable warfare. warfare가 뭐예요? 끊임없는 전쟁 중에 자신의 보물, 자신의 그러니까 돈을 다 잃어버린 거지가 된 일반적인 왕이 동격이죠. 이 화폐의 발행자였는데 그리고 전쟁 중에 보물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and other such dissolute living.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잃어버린 왕인 거죠. 그죠? 자, 그 왕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컴마죠. 이 발행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통 화폐 발행자는 왕인데 왕이 지금 재산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던 발행자는 was behind the move. 그러한 움직임 뒤에 있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읽으면 아시죠? 그죠? 그리고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읽은 데부터 해도 그러한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죠? 사람들이 좋은 동전을 쓰지 못하고 그건 그냥 킵하거나 가지고 있고 이 좋은 돈이 유통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배후에는 왕이 있었던 거죠. 자, they collected all the good old coins. 자, 그들은요, 모든 좋은 낡은 동전들을 다 수집을 했어요. 그들이 모을 수 있는 모든 동전들은 다 수집을 하고 melted them down, 그 동전들을 녹이고 reissued, 재발행했습니다. 그것들을. 그런데 어떤 상태로 재발행을 했냐면 화폐를 at lower purity, 더 낮은 순도로. 예를 들어 완전 100% 금으로 만드는 금동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빼돌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순도를 한 70으로 맞추고 30%의 금을 빼돌리는 거죠. 나의 그 재산 창고를 불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요, pocketed the balance. 그 이득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대요. 이득을 취했답니다. It was often illegal. 가주어진 주어죠. 자주 불법이었습니다. To keep the old stuff back. But people did. 자, 그 옛날 것을 이렇게 킵하는 것은 잘못된 불법의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했대요. 자, 반면에 the king replenished. 제가 보충하다, 보급하답니다. 반면에 왕은요, 자, replenished its treasury.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빼돌려서 자신의 보물을 채웠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글 전체를 아우르는 걸 역시 찾아야 돼요. 작년 주제 제목 요지도 여러분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최신 2, 3년 동안에 여러분 주제 제목 요지 중에 조금 어려웠다 싶은 거는 방금 앞에 봤던 위의 문제 있죠. 주제 문제, 자 지금 이 제목 문제고 그죠? 주제 문제나 지금 제목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제문이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니라 however 나왔어, therefore 나왔어 이게 아니라 전체 글을 읽고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하는 걸 찾는 거. 주제문이 두드러지게 딱 나오지 않고, 예, 이런 것들이 주제 제목 요지에서는 조금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답 찾을 때 매력적인 오답에 걸리기 쉬운 거.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출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제 제목을 어렵게 낸다면 주제문이 눈으로 딱 드러나지 않게. 자, 지금 읽은 내용을 다 포괄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1번 보실게요. 어떻게 나쁜 돈이 좋은 돈을 replace, 대체하는가? 이게 해석이고요. 2번, 좋은 동전의 요소들. 여러분, 이 글은 좋은 동전의 요소들이 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Why not melt coins? 왜 동전을 녹이지 않는가? 이거 답 아닌 건 여러분 아시겠죠? 녹인다는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뭐 이게 글 전체가 다 동전 녹이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4번, what is bad money? 자, 나쁜 돈은 무엇인가? 이게 두 개가 남네요. 그죠? 여러분 4번도 아닌 거 알겠죠? 이 글이 나쁜 돈이란 이런 것이다 해서 전체가 나쁜 돈만 얘기했어요? 아니죠. 좋은 돈이 나쁜 돈으로 대체가 되는 과정과 왜 대체가 됐는지. 왕이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방해량자인데 자기 보물을 채우려고 그 과정을 전체 기술하죠. 그래서 지문 전체를 아우르는 건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대체하는가. 자, 그 과정을 기술한 글입니다. 자, 16번 흐름상 어색한 문장 보겠습니다. 얘도 여러분 소재가 조금 어렵죠.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요, 이제 한 문제씩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수능도 우리 시험도 한 번도 1번이 답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형은 나오면 일단 1번은 답이 아닌 걸로. 그래도 여러분 4개 중에 하나 챙겼어. 2, 3, 4 중에 답 찾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문장 삽입은 1번이 답이었던 적이 간혹 있어요. 주어진 문장 끼워 넣는 거. 그런데 얘는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왜냐면 너무 이게 도입부야, 1번은. 그래서 1번은 답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1번은 가뿐하게 제껴주고, 자, 이렇게 난이도가 어려우면 계속 기억해야 될 게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주제요, 토픽. 그 다음 필자가 걔를 좋다고 했는지 나쁘다고 했는지 이걸 이제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이 읽으면 주제어는 알걸? 얘 아니에요? 나사의 아폴로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관한 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conspiracy라는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아셨나요? 공모라는 뜻입니다. 공모론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의 주장에 관한 글로, 얘도 여러분이 아마 주제문 딱 찾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얘는 알고 보면은 쉬워요. 이 앞에 부분을 읽다가 되게 여러분 이미 답을 아시니까 답이 4번이죠. 앞에 부분을 읽을 때는 뭐 어쩌라는 거지 싶은데 여기 3번하고 4번의 내용이 서로 상반된, 말이 안 맞아요. 이렇게 상반된 내용이 나오려면 but이나 however가 있어줘야 되는데 얘 다음에 얘 가시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으로 오히려 여기 부분만 생각하면 좀 쉽게 나오는, 얘는 전문 읽어볼게요. 보실게요. 자,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자, to the contrary, 반대되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사의 아폴로 우주 프로그램이 절대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지 못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부정석인 못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대절이라고 주장합니다. The moon landings, 달 착륙이 was nothing more than 단지 a huge conspiracy, 단지 엄청나게 큰 공모일 뿐이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한대요. 자, 근데 어떤 공모냐? perpetuated. perpetual이 영원한이잖아요. 그래서 영속화된 이런 뜻입니다. 정부에 의해서 영원해진 공모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 어떤 정부냐? 필사적으로 러시아 사람들과 러시아인들과 경쟁을 하는, 그리고 fearful of losing face, 체면을 잃는 걸 두려워하는. 자, 러시아도 여러분 달 착륙하죠. 미국도 달 착륙하죠. 그죠? 그랬을 때 러시아한테 지는 게 두려운 거야. 체면 잃는 게 두렵고, 이런 미국의 정부가 영속화시킨, 영원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공모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달 착륙에 대해서 이건 공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아직 뒤에는 안 봤으니까 주제어네요. 자, 1번은 답이 아닌 걸로 가정하고 볼게요. 자, 이러한 공모 이론자들은 대절이라고 주장합니다. 위에 나온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죠. The United States knew, 미국이 알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It couldn't compete with the Russians in the space race. 자,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경쟁할 수 없다는 거, 잽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은. 경쟁할 수 없다고 이 이론자들은, 공모주의자들은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be forced to, 억지로 fake, 속인답니다. 자, 1년의 성공적인 달 착륙들을 다 속여버린답니다. 자, 이번에는 advocates of a conspiracy. 자, 공모의 옹호자들이에요. 지지자들. 자, 공모 옹호자들은요. cite, 인용하다라는 뜻이죠. 여러 가지 what they consider evidence. 그들이 여기기에 증거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 개의 증거를 인용을 합니다. 자, 3번 문장을 보시면 crucial to their cases는 주어가 될 수가 없죠. 도치문이네요. is가 동사고요. that 이하라는 주장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주어라. that 이하라는 주장은요. 그들의 경우에는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주장을 한번 볼게요. That astronauts, 우주 비행사들이 never could have safely passed through the Van Allen belt. 나도 뭔지 몰라요. 벤 앨런 벨트라는 지점을 우주 비행사들이 절대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벤 앨런 벨트가 뭔데요? 동격이죠. A region, 지역, 지대래요. 자, of radiation trapped in Earth's magnetic field. 지구 자기장에 갇혀 있는 방사능 지대래요. 당연히 여러분 방사능 지대를 지나가면 그 벨트가 방사능 지대인데 지나가면 우주 비행사도 죽겠죠. 우주 비행사가 절대로 이 지대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달 착륙 말도 안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they also point. 일단 4번까지 읽고 답의 근거를 다시 찾을게요. 그들은 또한 지적합니다.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또 어떤 사실도 지적하냐면 the metal covering, 즉 금속 덮개 of the spaceship, 우주선의 금속 덮개가 were designed, 고안되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한답니다. 뭐 하도록? 레디에이션을 막도록. 자, 여기 4번까지 여기가 밑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답 찾기 좀 애매할 때는 제가 이거 독해 특강할 때도 그렇고 문제풀이 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보통은 쉽게 나왔는데 이번에 되게 어렵게 나왔죠. 여러분 흐름과 무관한 문장도 요즘은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이 문장이 없으면 좀 그런데 마지막 지금 밑줄 없는 문장이 있으면 얘를 활용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If the astronauts, 우주 비행사가 정말로 gone through the belt, 그 아까 그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요 벨트 말하는 거죠. 어디 있었지? 벤 앨런 벨트. 자, 우주 비행사가 정말로 이 벨트, 방사능이 있는 지대를 정말로 지나간다면 say conspiracy theorists. 자, 공모 이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 비행사가 여기를 이 지대를 정말로 지나간다면 they would have died. 자, 얘는 우주 비행사겠죠? 그 지대를 지나가면 당연히 방사능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 여기 분명히 방사능 지대, 레디에이션 지대를 지나가면 우주 비행사들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뭐라 그랬어요? 방금 4번 문장에서는 우주선에 레디에이션을 막는 우주선 위에 덮개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걸 막아주는데 죽을 리가 없죠? 그 다음 위의 내용을 다시 보면 방사능 지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보시면 밑줄이 없지만 마지막 문장이랑 3번 문장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야? 우주 비행사가 이 방사능 지대를 지나가면 걔네는 죽었을 거야.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이 덮개가 있는데 죽었을 거에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글 전체 앞에 내용이 와닿지 않아도 얘는 글의 방향이 다른 거지, 혼자. 3번하고 마지막 문장이 연결이 되니까 빠져야 되는 건 4번입니다. 자, 17번 문장 삽입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장 삽입이나 밑에 글의 순서는 좀 쉽게 나왔는데 원래 힌트가 똑같죠.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그런데 보시면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가 없어요. 게다가 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스토리를 조금 기억을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 테스트야, 일종의. 자, 보겠습니다. 트라이벌이라고 하면 부족의죠. 그 다음 오럴이라고 하면 우리 칫솔 이름에 오랄비 있죠. 이브의, 국왕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족의 구전 역사와 고고학적인 증거는 대절을 시사합니다. 알려줍니다. 자, 뭘 알려주느냐? Sometime between, 자, 1500년과 1700년 사이에 언젠가 a mud slide. 자, mud가 진흙이고요. 슬라이드가 여러분 미끄러지잖아. 그래서 여러분 얘는 뭐라 그러지? 진흙 사태, 진흙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죠? 머드 슬라이드가 destroyed part of the village. 그 마을의 일부를 파괴했고 covering several long houses. long house는요, 개별적인 집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한 건물 안에 여러 개 집이 있는 거 뭐 그런 거래요. 나도 찾아봤는데. 그냥 long house라고 해석할게요. 자, 그래서 그 머드 슬라이드가 마을의 일부를 파괴를 하고 여러 개의 long houses를 덮어버렸고
진흙더미가 무너졌으니까 집을 다 덮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selling. 자, sell이라는 단어가 봉인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죠. 자, 그리고 selling in their contents.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뭐 집이 됐던, 집에 집기가 됐던, 사람이 됐던 다 봉인해버렸다라고 증거가 말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가 길 때 내가 잘하는 건 이거 읽다가 위에 기억 안 난다고 계속 기어 올라가서 읽을 수 없잖아.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써놔요. 증거에서 뭐라고 했냐면 포인트가 그거 아니야? 머드 슬라이드. 뭐 영어로 써도 좋고요. 한글로 써도 줍니다. 머드 슬라이드가 다 무너뜨렸어.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집어넣어야 돼. 자, 그리고 이 유형은 내려가기 전에 얘는 어떤 내용 다음에 들어가야 될까? 근데 사실 어떤 내용 다음에 얘가 들어갈지 힌트가 없기 때문에 잘 떠오르진 않아요. 다만 이 스토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매번 읽을 수 없으니까 저렇게 저는 필기해 두고 내려갑니다. 자, 내려갈게요. From the village of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제트. 자, on the westernmost point of Washington's Olympic Peninsula. 페닌슐라는 반도입니다. 워싱턴 올림픽 반도에 아무튼 이런 지대에 있는 오제트라는 마을로부터 Members of the Makah tribe, 마카 부족의 구성원들이 hunted whales, 마카 부족 사람들은요 고래 사냥을 했답니다. 자, they smoked their catch. 그들은 그들이 잡은 것을 스모크가 훈연하는 거죠. 훈제시키는 거죠. 훈제를 시켰습니다. 자, 렉이라는 게 그냥 받침대 같은 거예요. 받침대에다가 혹은 받침대에 그리고 in smokehouses 훈연을 하는 집이 따로 있는 거지. 거기서 그들이 잡은 고래겠죠. 자, 고래들을 훈연을 하고요. Traded with neighboring 인접 그룹 from around the Puget Sound and nearby Vancouver Island. 여기는 뭐 지명이니까 이런 이 두 가지 지명 주변에 있는 인접한 그룹들과 교환을 했답니다. 자기들이 잡은 고래를 훈연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랑 그 주변 사람들이랑 물물 교환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오제트라는 마을은 was one of 5 main villages. 5개의 주요 마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5개 어떤 마을이었냐면 inhabited by the Makah. 마카 부족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5개 마을들 중에 하나가 오제트라는 마을이었답니다. 자, 뒤에 동격이죠, 그죠? 마카가 뭔데? 마카 부족 사람들이 누군데? 자, indigenous가 native란 뜻입니다. 토착민들이랍니다. 어떤 토착민? Who have been based in the region for millennia. 자, 수천 년간 그 지역을 토대로 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기반으로 살던 부족 사람들이래요. 부족이래요. 자, 3번 보겠습니다. Thousands of artifacts. 또 나오죠? 인공물. 수천 개의 인공물. 인간이 만들 물건들이죠. 수천 개의 인간이 만든 물건들. 근데 어떤 물건들이냐? That would not otherwise have survived. 그렇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수천 개의 물건들. 예를 들면 뭘 포함하냐면 바구니 옷, 슬리핑 매트, 잠잘 때 까는 매트와 웨일링 툴스, 고래잡이 도구들.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공물들이 여기까지 괄호네요. 이 아티팩트들이 were preserved under the mud. 자, 주어진 문장에서 머드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계속 앞에는 없다가 지금 머드가 처음 나왔죠. 그죠? 머드 아래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까지 읽고 여러분 답은 그러면 3, 4번 중에 답인 거 알 수 있겠죠. 머드가 처음 나온 데가 여기니까 뭐 3번이거나 4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1970년에 폭풍이 야기했습니다. 해안의 침식을. 자, 어떤 침식이냐면 that revealed, 드러냈던. 자, 이 롱하우지즈와 인공물들의 유적들을 드러냈던 해안 침식을 폭풍이 야기했대요. 그래서 폭풍이 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야기했다 이겁니다. 잘못하면 4번 찍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주어진 문장에서 랜슬라이드 때문에 다 셀링, 내용물들을 다 봉인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진흙이 다 덮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덮어버려서 안 보이고 몰랐는데 1970년에 폭풍 때문에 이게 드러났다. 이 맥락이라 잘못하면 지금 4번 넣게 생겼는데 답을. 자, 그런데 위에 내용을 일부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갔을 때 얘가 앞 문장만 혹은 뒷문장만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앞뒤가 다 맞는지를 봐야 되죠. 더 적합한 위치는 지금 4번 넣으면 안 되고요. 3번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봐봐. 그래, 여기 넣으면 뒤하고는 연결이 돼. 그런데 여기 아까 2번하고 3번 읽을 때 해석에만 급급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여기 가는 내용이 어색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오제트 마을은 마카 부족민들이 사는 5개 마을 중에 하나였대요. 그 마카 부족민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역의 토착민이야. 그 지역을 수천 년 동안 근거로 했던. 뒤에 볼게요. 수천 개의 인공물들. 바구니나 옷이나 뭐뭐뭐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인공물들이 보존이 되었대요. 진흙 아래에. 그리고 여러분 더 머드라고 했잖아. 그냥 머드도 아니고. 머드가 처음 나왔으면 그냥 머드 이렇게 썼을 건데 더 머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까지 앞문장이랑 얘랑 지금 너무 안 맞죠. 이 지역을 토대로 사는 사람들이 마카 부족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을 거래요? 그렇지 않았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인공물들이 진흙 아래에 보존되었다. 내용이 여기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랜드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곳은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지대에 랜드 슬라이드 때문에 다 덮었어. 그죠?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이 앞부분 내용이랑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 자, 18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입니다. 오늘 나왔던 독해 중에 18번은 그나마 무난하죠. 작년 국가직은 글의 순서가 딱 한 문제, 독해 중에서는 그게 제일 까다로웠는데 얘는 오늘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보실게요. 밑에 선택지 보시면 처음 가는 게 A, B, C 고루고루 나왔으니까 자, 주어진 문장 읽고 처음 가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영화와 스포츠 스타에 대한 관심이 goes beyond the performances on screen and in the arena. 아레나 경기장입니다. 자, 스크린과 경기장에서의 그들의 성과를 뛰어넘는데요. 자, 사람들이 영화 배우나 스포츠 선수들에게 가지는 관심은 경기장에서 그 다음에 스크린상에서의 그들의 공연, 그 이상을 뛰어넘는답니다. 자, A 볼게요. The doings of skilled baseball, football and basketball players. 운동선수죠. 노련한 운동선수의 행동들은요. out of uniform. 자, 유니폼을 벗은 상태, 즉 경기장 밖에서죠. 그 선수들은요. similarly,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attract public attention. 대중의 관심을 끕니다. 자, 위에 여러분 소재가 두 개 나왔어요. 영화 배우도 나왔고요. 스포츠 스타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스포츠 스타 얘기예요. 그죠?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뿐만 아니라 유니폼 벗고 사생활에서도 대중의 관심을 끈대요. B 볼게요. 뉴스페이퍼 칼럼, 신문의 칼럼이나 전문화된 잡지들, TV 프로그램과 웹사이트들은요. record the personal lives of celebrated Hollywood actors. 자, 유명한이란 뜻입니다. 헐리우드 액터들의 개인적인 삶을 기록을 하고 가끔은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답니다. 자, 여기는 배우들, 스타 얘기죠. 자, C에 드디어 힌트가 나옵니다. both industries라고 하면 두 산업다. 요거 두 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C는 처음 갈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일단 운동선수 뭐 이런 애들 나온 다음에 끝으로 가야지. 그죠? 자, 두 산업들은 능동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한 주의, 관심을. 그런데 그것이 청중들을 확장을 시키고요. 그래서 increases revenues. 자, 얘가 수입이란 뜻이에요. income.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차이점이 그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뒤에 더 안 읽어도 되죠. 위에 스포츠 스타하고 배우들은요. 경기장과 스크린 밖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내용이 이어지고 이거 두 개를 마지막에 C가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처음 가는 거 안 찾아도 뭐 쉽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가는 게 C라는 게 아시면 여러분 보시면 C가 끝인 건 2번 뿐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쉽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두 개 남았나요? 19번하고 20번 보겠습니다. 빈칸 문제가 두 개 나왔는데 19번은 여러분 첫 줄입니다. 그럼 주제문 빈칸이고요. 20번도 보시면 글의 마지막이죠. 그럼 글의 결론입니다. 자, 올라가실게요. 여러분 19번, 20번 중에 어떤 게 어려웠어요? 나는 여러분 19번은 풀만하다고 생각해. 근데 20번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빈칸 두 개 중에. 자, 19번 먼저 보겠습니다. 첫 줄의 빈칸이니까 그냥 쭉 읽고 글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문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얘도 밑에 선지 먼저 읽어도 되는데 여러분 선지가 짧지가 않죠. 뭐 문장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지가 길면 선지 읽느라 시간이 다 갈 뿐더러 선지가 길어서 읽은 내용 기억도 안 나요. 이럴 때는 본문을 읽고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자, 올라가실게요. 거의 모든 주요 정치가는요. 미디어 컨설턴트. 자, 컨설턴트가 상담사니까 미디어 고문이지. 미디어 고문을 그다음에 정치 전문가들을 고용한답니다. 왜요? To provide advice on how to appeal to the public. appeal to가 호소하다죠. 대중에게 호소하는 방법에 대한 충고를 얻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자, 사실상 모든 주요 산업과 특수 이익 그룹들은 has hired, 고용해 왔습니다. 로비스트를 to take its concerns to Congress or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 의회나 주 혹은 지역 정부에 그들의 관심사를 take,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직접 의회 가서 말할 수 없으니까 로비스트를
고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In nearly every community, 거의 모든 사회에서 활동가들은요, try to persuade their fellow citizens, 그들의 시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오는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입니다. 중요 정책들에 관해서 시민들을 설득하려고 활동가들은 노력한답니다. The workplace too, 직장에서도 역시, 여러분 지문이 갈립니다. 자, 여기 빈칸 밑에부터 이 workplace 앞까지는요, 정치가들이 로비스트도 고용하고 뭐 고문관도 고용하고 한다라고 했죠. 이제 직장 얘기로 넘어서네요. 직장 역시 has always been fertile. 원래 비옥한이란 뜻인데 여기서 많은 풍부하시면 되죠. 자, 직장 역시 항상 fertile ground for office politics. 자, 사무실 정치? 공직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공직 정치를 위한 ground, 풍부한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persuasion, 설득을 위한. One study estimates that, 한 연구가 대절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General managers, 자, 보통의 매니저는요, spend upwards of 80% of their time. 자, 일반 매니저들이 자기 시간의 80% upward 이상을 소비한대요. 어디에? verbal communication. 자, 말이 되게 어렵죠? 언어적인 소통을 위해. 대화 아니야, 대화? 언어적 소통이? 대화하는데 매니저는 80% 이상의 자기 시간을 소비한답니다. Most of it, 그 대부분의 시간, with the intent of persuading with fellow employees. 그럼 그 대부분의 시간의 의도는 뭐냐면 intent가 의도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persuading their fellow employees. 자, 그들의 동료 직원들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위에 정치가들이 로비스트나 정치 고문관들을 고용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도 그렇다고 뭐 설득하거나 뭐 자기 이익을 의회에 가서 말하거나 뭐 그러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무실에서도 매니저들은 자기 시간의 80%를 말하는 데 쓴대요. 왜? 뭐 때문에? 여기서도 설득하려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With the advent of the photocopying machine. photocopying이 복사기지 뭐. 복사기의 출현과 함께 a whole new medium for office persuasion. 사무실 내에, 여기서도 사무실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사무실 내의 설득을 위한 전체적인 새로운 수단. 미디엄이 중간이라고 해석하시면 또 해석이 안 되겠죠. 미디엄의 1번 뜻은 수단이란 뜻입니다. 죄송해요. 매개체, 매개물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아무튼 사무실 내에 설득을 위한 이 새로운 매개체는 바로 was invented. 새로운 매개체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뭔데요? 도대체 사무실 내의 설득을 위한 새로운 매개체가 뭔데요? 그 이전에는 계속 말을 했단 말이야. 매니저가 80%의 시간을 말하는 데 썼대잖아요. 말로 사람을 설득했는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누가 나왔어? 복사기. 복사기가 매니저가 하는 말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수단인 거죠. 매개체. The photocopied memo. 복사기로 그냥 복사를 해갖고 메모를 붙인다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지 않고. The Pentagon. 미국 국방부죠. 자, 미국 국방부만 copies an average of 평균 35만 페이지를 하루에 복사를 한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요. 얘가 동일한이라는 뜻도 되는데 지금은 더 붙었으니까 the equivalent 하면 동량, 똑같은 것 이 뜻입니다. 그 미국 국방부에서 하루에 35만 페이지 복사하는 게 누구하고 똑같은 동량이냐, 똑같은 거냐면 소설책 1000권과 똑같은 분량을 하루에 복사를 한대요. 이게 다 뭐 하기 위한 걸까요? 설득. 말 대신 이제는 복사물 돌리고 메모를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요, 여러분 직장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설득, 이 직장이나 아니면 정치가나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말을 사용했고 지금은 복사기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글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문 빈칸에 넣을 거 찾아보겠습니다. Business people should have good persuasion skills. 자, 사업가들은 훌륭한 설득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좋은데 이게 사업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2번, 설득은 show up, appear의 뜻이죠. 자, 거의 모든 계층에서, 여러분 여기 work가 계층이란 뜻이에요. 거의 모든 삶의 계층에서 나타난다. 3번, you will encounter countless billboards. 이게 광고판이죠. and posters. 여러분은 무수한 광고판과 포스트를 만나게 될 것이다. 4번, 대중매체 캠페인은 유용하다. for the government, 정부를 위해. 됐나요? 이제 답 찾아봅시다. 글 전체를 포괄하는 건 일단 1번은요. 비즈니스 피플만 해당되지 않지. 정치가도 나왔잖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글은 말을 하든 메모를 붙이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들인 거죠. 설득이 주제어고요. 모든 계층 많잖아. 정치가든 뭐 매니저가 됐든 그죠? 2번이지 포괄하는 거. 3번 게시판 포스터 볼 것이다 하고
정보. 이 주제어 자체가 없잖아요. 3, 4번 아닌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은 그렇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20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첫 줄이 아니라 마지막이니까 얘도 주제인 건데 이제 결론 부분이 되는 거죠. 뭐 다 읽고 내려가 보죠. 자,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대절에 주목하는 것은. 노트가 메모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 주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대절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대요. 어른들에게 사회 상호작용은 주로 일어난다는 걸 주목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럼 뭘 통해서? medium of language 또 나오네요. 얘는 매개체란 뜻입니다.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성인들에게는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회 상호작용이 일어난대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대. 자, few 거의 없는이죠. native speaker adults 원어민이죠. 영어를 원어민으로 하는 미국 애들 말하는 거죠. 자, native speaker adults 성인들 중에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few 거의 없다예요. 시간을 바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to interacting with someone who does not speak the language 그 언어를 말하지 않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데 자기 시간을 바치려고 하는 네이티브 스피커 성인은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어가 네이티브 스피커잖아. 어른이고 그죠? 나는 한국말을 하는 성인인데 한국말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시간 소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대학생이에요. 성인이죠? 나는 한국인이야. 근데 내가 대학을 갔는데 교환 학생으로 동남아 애들이 와 있습니다. 뭐 비하하는 거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동남아에 나하고 똑같은 또래의 친구인데 걔하고 친구할 생각해요? 일단 언어가 안 통하잖아. 그럼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한국 친구랑 놀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애들이 나하고 얘기할까? 나하고 같은 또래의 영국 애들이 미쳤어요. 말 안 통하는 한국 애랑 얘기하게. 걔는 지네 영국 애들끼리 노는 거지. 나는 항상 누구랑 얘기해요? 나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다른 나라 애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 말을 성인은 자기 나라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야. 자, with the result,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the adult foreigner, 그 성인 외국인은요 will have little opportunity, 기회가 거의 없어요. 무슨 기회가? to engage in, 참여할 기회가 의미 있고 자 확장된 언어 교환에 나 영어 배우러 영국을 왔는데 영국 애들이 나하고 대화를 안 하고 할 일도 없으니까 사실 나의 영어가 늘지 않는 거지. 나처럼 영어 못하는 애들이랑 놀면 영어가 안 늘죠. 일본 애들이랑 놀면 차라리 일본말을 배우지. 영어 배우러 영국 가가지고 뭐 이런 거죠. 그 얘기입니다. 대조적으로 이제 아이들 얘기가 나옵니다. The young child, 어린아이는요 is often readily, 자주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by other children, 다른 아이들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 어른들한테도. 근데 내가 여러분 한국인데 성인이 아니라 꼬마 아이였으면 영국 할머니, 할아버지, 성인들이든 아니면 영국 꼬마 아이들한테 나는 쉽게 받아들여졌을 거야.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성인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언어라는 것은요 not as essential to social interaction인가요? 네. 사회 상호작용에 그렇게 essential, 필수적이지 않아요. 어른들한테는 필수적인데 애들한테는 필수적이지 않으니까 쉽게 받아들여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parallel play라는 것이 is common among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한테는 흔한 일입니다. 나도 이거 뭔지 몰라. 그냥 넘어가.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애들하고 어른의 입장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언어를 못할 때 성인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지만 애들은 안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They can be content. 자, content가 여러분 형용사로 만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아이들은요 만족할 수 있어요. Just to sit in each other's company, speaking only occasionally and playing on their own. 자, 아주 이따금씩 말하고 영어 잘 못하니까 영국 애들 사이에 섞여있는 꼬마는 말을 조금밖에 못하겠죠? 이따금씩 말할 뿐이고 혼자서 놀더라도 다른 아이들과의 그 외국 애들이겠죠? 다른 아이들과 여기서 얘는 함께 있음, 동석이란 뜻입니다. 컴퍼니가. 함께 있는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꼬마 아이들은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배척당할 일은 없다는 거지. 말 몇 마디 못해도 영국 애들 옆에 한 마디씩 가끔 하고 혼자 놀아도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론 부분은 어른 얘기로 돌아오네요. Adults rarely, 얜 좀처럼 뭐뭐 않는 이죠. 성인들은 좀처럼 where 이하한 상황에 스스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못합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가 들어가야 될까? 성인들은 좀처럼
스스로가 where 이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야? 애들과 같은 상황에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찾아주면 됩니다. 1번 보실게요. Language does not play a crucial role in social interaction. 언어가 상호작용에서 사회 상호작용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 2번 볼게요. Their opinions are readily accepted by their colleagues. 자, 그들 동료에 의해서 쉽게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상황. 여러분 얘는 의견이 아니라 언어에 관한 글입니다. 주제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상황이요? They are asked to speak another language. 또 다른 나라 말을 하도록 요구받는 상황. 또 다른 나라 말은 아니죠. 자기하고 같은 모국어 하라는 거지.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Communication skills are highly required. 여러분 이 글은 언어에 관한 글이지 소통 스킬에 관한 게 아니에요. 대화법에 관한 글이 아니죠. 그래서 남는 건 누구죠? 언어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야. 지금 어른 얘기 나왔죠. 위에 스토리를 본다면 여기는 방금 위에서 얘기한 아이들과 같은 상황에 스스로가 있다는 것을 좀처럼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들어가는 건 1번 이 글은 언어에 관한 글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방법이나 뭐 이런 게 관한 글이 아니라 지금 주제어도 잘못 잡혀 있는 경우도 많은 거죠. 됐나요? 예. 자, 여러분 앞에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문제 중에 여러분이 틀릴 만한 소지가 있는 문제를 좀 짚어드릴게요. 자, 아까 해설하면서는 얘기해 드렸어요. 자, 앞에 1번부터 봤을 때 여러분 아까 수거 문제 1번하고 4번하고 5번 죄송해요. 자, 어휘 수거 문제 단어 문제에서 4번하고 5번은 오답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법은 여러분 문법하고 생활영어는 오늘 틀릴 게 없었고요. 자, 오늘 어려웠던 독해 보겠습니다. 독해 중에 여러분 어려웠던 게 단어 모르면 크로놀로지컬 모르면 얘도 어렵지. 13번 주제 14번 어려웠고요. 그 다음 15번 제목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16번도 아까 했죠. 앞줄부터 읽으면 아 이거 뭐지 어렵다 싶은데 그 3, 4번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니까 이 정도도 여러분 독해 좀 하신 분들은 고민하고 시간은 보냈겠지만 제가 볼 때 맞추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삽입 문제 17번 자, 그 다음에 18번은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19, 20번 빈칸은 사실 누구나 많이 틀리죠. 근데 이거를 다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는 19번보다는 20번이 여러분 좀 더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20번이 더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20번. 그럼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좀 많이 틀렸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둘, 넷, 여섯 문항입니다. 그럼 여러분 70점이면 선방한 거고요. 영어만 봤을 때 70, 75면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게 뭐 애들이 어떻게 봤냐에 따라 다르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변수는 그거야. 다른 과목 국어도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해설 강의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다른 과목을 어떻게 봤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한 70점대 정도 나와주면 합격하는데 70점? 70점 정도만 나와주면 70점 이상 영어는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커트가 높은 직렬이 있죠. 교육행정직이나 이제 이런 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고 한 75점 이상 80은 내야 될 것 같고요. 일반 행정직은 70, 75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예상이 조금 힘든 게 지금 국어도 어렵다 그러고 영어가 최근에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요 정도. 아직 여러분 그 교정직이나 이렇게 몇 개 직렬은 관세직이나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국가직이 마지막이라 제가 더 이상 뭐 어떻게 결과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고 그동안 좀 쉬세요. 이 말밖에 못 하겠는데 대부분은 지방직을 가니까 여러분 지방직 대비를 남아있는 좀 이번엔 시간도 길죠. 2달이 넘으니까 좀 철저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4월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지방직 대비를 합니다. 원래 그 목표 자체는 1월 달 기본 이론 들은 학생들이 심화 기출을 못 들어서 그 학생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큰데 일단 뭐 기출도 좀 썼고 예상 문제도 좀 썼고 해서 지방직 대비를 하니까 혼자 공부하실 수 있으면 혼자 공부하시고요. 혼자 하다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수업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4월 3일 수요일인가요? 예, 4월 첫 주 수요일 날 아무튼 개강을 하니까 그 지방직 대비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 어쨌거나 여러분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어요. 지방직이 있으니까 남은 2달 동안 해서 또 합격할 수 있고 작년도 보면 작년에는 기간이 더 짧았죠. 2달이 안 됐는데 그때도 국가직은 떨어졌는데 지방직에 붙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다르지만 지방직 커트가 조금 내려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신기일전하셔서 지방직 대비 잘 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 수고 많으셨고 저는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